이 장면이죠. 이 장면 보면 조지는 보였어요라고 하는 이 부분은 등장인물의 축자적 시점을 나타낸다. 독자는 조지의 시점을 공유하면서 등장인물과 함께 노란색의 커다란 책모자를 쓴 남자를 본다. 그림의 시각적 관점은 이와 상반된다. 독자는 멀리에서 조지를 보고 있는 노란색 모자 차림의 그 남자의 시점을 공유한다. 그림은 다음 문장인 그 남자도 조지를 보았습니다와 일치한다. 책모자를 쓴 남자는 힘과 지식을 나타내는 소지품인 총, 카메라, 쌍안경 등을 지니고 있다. 추측하건대 어른인 전지적 화자는 세련된 도시민을 상징하는 어른 남자를 설명함으로써 표지에서 초점을 맞추었던 어린이 캐릭터로부터 시점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참 이거 하나 갖고도 이렇게 해서 어느덧 이 사람 이걸 맞죠. 여기 보면 이게 제일 재밌어요. 이거 여기 보면 표지에는 원숭이가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숭이가 잘 보면 웃고 있어요. 근데 본문직의 저런 모습은 본문직의 모습 울싹인 얼굴이에요, 그렇죠? 참 이걸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래. 재밌긴 되게 재밌어요. 잘 썼는데 하여튼 시각이 그래서 불편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글에서는 어린이를 초점화시키고 그림에서 전지적 시점을 취하는 그림책도 아주 흔하다는 점과 이런 사실을 아는 그림책 작가가 별로 없다는 니콜라 에바의 지적을 보면 학부모들이 이런 점까지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다는 얘기죠. 시각, 시점, 화자, 너무 복잡해요. 그렇지만 그림책을 가르침의 수단이나 계기로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심각해집니다. 많은 작가나 학부모 또는 심지어 비평가들도 아이들 삶보다는 사회 문제를 다룬 내용을 선호합니다. 돼지책이나 미친 개 같은 이야기를 읽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어합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통념을 비판한 책이라고 해도 분명한 해석이 존재하거나 한 가지 해석을 강요한 책이 아이들에게 바람직할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작가가 읽어냈으면 하는 방식으로 읽을 정도의 문해 능력을 갖춘 내포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 책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능숙한 독자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이 미친 개는 박기범이에요. 박기범이 평자랍다 상당히 이건 안 끝냈네. 칭찬을 많이 받죠. 그 미친 개도 그런 건데 이걸 왜 그림책으로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좀 길게 쓰고 그림이 깔리더라도 하지 이걸 그림책으로 하니까 이도저도 안 보는 형태예요. 어른들이 읽어줄지 몰라도 애들은 되게 싫어해요. 그래도 억지로 이제 이거 글 쓸 때 높은 반 애들한테 교재로 썼어. 다른 거랑 비교해서 4학년 정도한테. 그래서 이제 보라 그랬죠. 이 책에 대한 한 교사는 이 교사는 이제 이런 책인데 이것에 나오는 교사인데 여기는 김상욱 교수, 춘천교대 국어교육과 김상욱 교수가 이제 초등선생들과 같이 그림책 공부하는 모임인가 봐요. 그래서 공부하고 선생님이 한 편씩 써가지고 제가 김상욱 교수를 좀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 얘기 대체로 동의하고 이러는데 어른들 평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림책으로 왔을 때 완전히 아니면 교사들이라서 그러나 완전히 가르치는 교육 쪽 색깔이 너무 강해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이게 물론 김상욱 교수가 이제 그걸 인정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것까지 좀 부담스러운데 이래요. 이 사람은 가장 가깝고 낮은 곳에 있는 존재를 대표해야 나타나는 이야기, 잔인한 인간들이 본성 속에 숨어있는 알레고리를 아이들이 놓쳐버릴까 걱정이 되긴 한다. 아이들에게 세계를 보여주고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동화의 역할이라면 이 작품이야말로 어린이들을 낮은 곳을 향하여 눈 마주치는 경험을 건네줄 축복하는 작품이다. 과연 이럴까? 이거를 현실에서 직접 부딪혀도 낮은 곳을 향하여 마주치는 경험이 힘든데 그림책으로 그걸 의도한다? 이런 엄청난 설명이 들어가거나 강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이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에게 억지로 글을 쓰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표현이 서툴고 내포 독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다르게 말합니다. 초3, 장은 왜 그게만 미쳤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그게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게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럴까? 똑같은 생명이고 그게 더 슬픈가 여러분을 느낄 텐데 라고 썼습니다. 반면에 초사는 사람들이 한심하다. 왜냐하면 걔를 죽이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야기를 부풀리고 지어낸 이야기에 들은 얘기까지 넣으면서 걔를 나쁘게 만들기 때문이다.
걔가 몹실병에 도졌으면 왜 마을 사람들이 한 명도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걔가 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억지로 우기는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썼습니다. 뒤에 아이에게 독해를 잘못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미친 개라는 제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 제목을 이렇게 쓰는 게 상당히 안 좋아요. 애들한테. 이렇게 반어적으로 쓰는 거가 아이들한테 거꾸로 규정하는 거죠. 미친 개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친 개라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불량한 자전거 여행도 불량한이라는 말이 안 좋아요. 그건 어른들이 봤을 때 반어적이어서 재미있을 뿐이지 애들은 불량한 거네라고 들어가요. 그렇게. 불량한 자전거 여행을 읽고 통념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삼초에 대해 삼초는 불량하지 않다고 깨달은 듯이 신나게 쓰는 것은 그래도 중학생이 넘어야 가능할 것이다. 떨어진 애들은 그 불량하지 않다라고 깨닫지 못해요. 다 끝나서까지도 못해. 중3짜리 떨어진 애들은.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저는 페리 노들먼의 주장들의 텍스트에 저항해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역시 그렇게 저항해서 읽을 수 있는 빈틈 있는 그림책이 아이들에게 바람직하죠. 이거 건너뛰고요. 그거는 나중에 5강 때 할 거든. 심지어는 평론이 한 가지 해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각대장 조는 그림책 평론에 곧잘 등장합니다. 조는 반성문을 쓰는 과정을 거치며 밝은 동심의 빛, 상상력의 빛, 놀이를 향한 열정은 사그라지고 이제 조는 어른들이 원하는 제도의 틀 속에 갇혀 점점 길들여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건 이재복이 쓴 거예요. 이재복은 이런 동화평 많이 썼죠. 이 작품은 학교와 선생의 권위적 태도를 비꼬고 통렬하게 비판한 책으로 해석하면서 교사로서의 자신을 반성하고 아싸 잘했어 존 하면서 아이들이 환호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대부분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사자며 악어며 그런 이상한 사건을 핑계로 몇 번을 연속으로 지각했으면 화를 낼 만도 하다. 초사. 왜 선생님을 안 구해줬을까? 왜냐하면 선생님을 구해주고 선생님에게 억울한 점도 말하면 선생님이 미안했다고 사과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독특하죠 이것도 생각이. 그 다음에 여자 고1짜리는 이거만 따로 이렇게 써보라 그랬어요. 한쪽 정도. 선생님을 구해주지 않았다. 정당한 행동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선생님은 존을 괴롭히는 사자나 악어나 파도 같은 것을 보지 않아서 믿어주지 않았지만 존은 고릴라 보고도 모른 척했기 때문이다. 고1 여자? 얘는 책 많이 봤네요. 생각도 있는 애거든요. 근데 이렇게 썼다? 이거 참 상징 같은 걸 조금 더 급하게 봐서 그러나? 좀 의외였어. 고1인데도 이렇게 쓰는구나. 그런데 왜 다음날 존이 학교에 갔는지 모르겠다. 교실에 가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선생님이 있을 텐데 말이다. 이거는 재밌죠. 이거는 내가 얘를 아니까 얘 유치원도 학교를 많이 안 간 애라서 자기 기반으로 쓴 거야. 이런 애들이 좋은 거죠. 자기 기반. 바람직한 동심관이나 교사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강조하고 설명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읽을 때 느끼는 이런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을 감추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의 해석은 틀렸다고 간주하고 스스로 책을 잘못 읽는다고 자책합니다. 아니면 먼저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무엇을 강조할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알기는 매우 힘듭니다. 더구나 우리 아이가 어떠할지 알지 못합니다. 부모가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라고 해서 이를 강조하면 아이들은 웬만하면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림책은 옛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문명의 도구일 수도 전복의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그림책 들려주기는 부모의 가치를 강제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상상력이 분출하는 해방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림책을 선정하고 들려줘야 할까요? 시중에는 안 좋은 책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부모가 위에서 얘기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추천 목록을 참고해서 듣기 책을 선택한 다음 아이들에게 해설이나 감정 변화 없이 읽어줍니다. 뭔지 몰라도 부모가 불편한 책은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책은 아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듣기 싫어하는 책은 아쉽지만 일단 포기합니다. 아이들 삶이 힘들수록 낯설거나 빈틈이 많은 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숙한 독자들입니다. 좋은 그림책을 읽을 때 아이가 재미없다고 말하면 이를 설명하면서 이해시키려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이보다 아이의 독서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쉬운 책이나 일상에서 겪을 만한 내용이 담긴 책을 선택하는 것. 이거 참이에요. 아이들이 뻔한 책을 좋아한다고 할 때 아이가 요새 좀 지쳐있구나라고 해석하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죠? 아이들이 너무나 아까처럼 병관이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거 몇 번 볼 수 있지 뭐. 몇 번 보다가, 근데 그걸 줄구작성 계속 본다. 그러면 요새 아이가 지쳤구나라고 해석해야 돼요. 새로운 걸로 자꾸 나가지 못하고,
본책을 계속 본다는 얘기는 자기가 성장하면서 볼 때 해석을 달리하는 거지. 짧은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는 이해가 안 된 걸 깊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아니 그렇게 깊이 이해할 것 같지 않은데 계속 짧은 시간에 그 책을 계속 반복해 보는 거, 그거는 어쩌면은 쉬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쉬겠어? 삶에서 쉬어야지. 놀거나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책으로 쉬는 거잖아. 머리가 지친 거거든요. 그럼 몸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책으로 보라 그래서 책으로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단순하거나 옛날에 본 거, 대표적으로 중학생 같은 거, 시험 공부할 수 없죠. 시험 공부하는 애가 머리가 아파. 그렇다고 놀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에 보던 그림책을 봐요. 쉬운 책. 50쪽짜리, 100쪽짜리 보거든요. 한 명 그런 애 봐서 중3 여자인데, 집에 이렇게 또 보고 싶은 책들이 쭉 한 2줄 정도 꽂혀 있어요. 저게 뭐냐? 저거 다 봤잖아. 그래서. 그러죠. 저거 내가 머리 아프면 보는 책이에요. 걔는 중3이니까 이제 특목고인가 뭐 예고인가 뭐를 염두에서 공부를 빡시게 하니까 나가서 놀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이상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한 초등학교 3, 4학년, 2, 3학년 때 그렇게 보는 거는 얘가 좀 지쳤구나 라고 봐야 될지도 몰라. 지칠수록 아까 말한 대로 스테레오타입으로 주변을 보는 거니까 익숙한 거만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더 좋은 거는 그걸 현실에서 겪어야죠. 뭐 밖에 나가서 몸으로 움직여야 되죠. 책은 여전히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책으로 그런 거를 보는 거가 쉽진 않은데 뭐 여전히 병관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타성으로 볼 수도 없죠. 그 병관이나 지원이 어떤 특징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뭐가 맞거나 부모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용도로 부모가 일상으로 자꾸 나오니까 우리 부모 똑같아가지고 속으로, 그것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할지도 몰라. 그림책이나 이런 책에 나오는 부모, 어른을 비판할 수 있을지도 몰라. 속으로지, 속으로. 그런 가부장적 가치관이 너무 세요. 그래도 억울하잖아. 이거 보세요. 아니, 그거 5,000원 주셨다고 생일 선물 없어. 그러면 열받지. 그럼 속으로 씩씩거리지 안 그러겠어요? 그 들키오 싶은 비밀 보면 너 몇 대 맞을래? 그러잖아. 한 대 그랬더니 너 그렇게 잘못해도 한 대야 세 대 그러 때리거든. 그래서 얘가 속으로 그러지. 그럼 물어보지 말지. 이런 거거든요. 똑같아. 그러니까 병원 이런 것도 뭐라 그럴 수도 있죠. 속으로. 근데 엄마 앞에서 안 할 뿐이지. 생각보다 애들 많이 해요. 안 믿나?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가부장적인 가치관. 아니, 가부장적이면서 그게 권력으로 들어왔으니까 불만이 있지, 따르는 것 뿐이지.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읽는다는 얘기는 그게 점점 편해지고.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아닐 수도, 그건 알 수가 없어. 아닐 수도 있다. 걔가 그거를 그림책을 빗대서 부모로 자기 나름대로 공격해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여전히 일반적으로 어떤 책을 좋아한다고 할 때 50%는 이럴 거지만 여전히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를 둬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슬쩍 별론데 자꾸 보내라고 슬쩍 던질 수는 있어도 강제로 보지 마 이럴 수는 없고, 이를테면 이럴 수 있죠. 뭐 너무 떨어졌으면 슬그머니 떨어져서 버렸다거나 이런 거지. 너무 떨어졌거나 아니 없어졌네 그거 어디 갔지 이럴 수도 있어도, 이거 정말 나쁜 책이야 보지 마라고 강하게 들어가는 건 여전히 골치 아프죠. 약간 자연스러운 걸 핑계 대서 못 보게 하거나, 그래도 보는 것까지는 저는 암만 그래도 딴 것보다는 낫죠. 애니메이션 이런 거, 게임 이런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래 더 좋은 건 나가서 노는 것이고 그런 거니까 선택은 여전히 그렇다. 여지를 두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좋다. 오늘 참여 관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중급 과정은 5회 정도의 글 쓰는 거를 조금씩 얘기를 하고, 고급 과정에서는 한 1시간씩 글을 쓰고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근데 뭐 때문인지
그때는 2시간 반, 3시간을 측정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2시간 하니까 제가 너무 떠든 게 많아가지고 시간 다 잡아먹네. 그래서 참 걱정인데 일단 자료는 나눠드릴게요. 이게 참여관찰 보세요. 참여관찰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때 제주도 강의할 때가 하나 더 있다. 여기. 정리를 했는데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힘든데 뭐 집중력, 기억력 뭐 이렇게 했는데 초점은 뭐 하나를 작은 걸 보는 거예요. 작은 걸. 그게 참 어렵죠. 전 요새 다시 또 고민이 돼가지고 참여관찰 한 10번쯤 하다가 하니까 겉도는가 보다 생각해서 제가 크게 생각한 원칙 하나를 깨는 걸 해가지고 지금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 발표하는 걸 책을 보고 듣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그게 아주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 너무 겉도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잘 모르니까 그걸 알고서 막 얘기를 벌리거나 왔다 갔다 하다 막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예 차라리 애들한테 드러내놓고 하자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씩 녹음을 하는 형태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하는 거야. 녹음을 해서 내가 나중에 들어보려고 그러거든. 애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 그러면 특히 발표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짱 굴려서 하거나 이런 너무 못하는 애들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기가 불안해하는 애는 당연히 그렇게 못하고 나름대로 자신있게 하는 애들한테는 녹음을 해가는데 그럼 그 반 애들 다 해야죠. 이렇게 가위바위보 시키고 한 번씩 하는데 이제 30분 할 거 뒷부분에 15분 정도. 그래서 어제 가위바위보에서 장호진이 걸렸어. 근데 처음 15분은 녹음 안 하고 이제 두 번째 15분 한다 그랬거든. 처음 15분 대충 하더니 그 다음은 적어도 확인 안 해봤자 좀 축축 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5분 준비할 때 열심히 읽었대. 녹음하는 거 생각해서. 그래서 모르지,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는데 그게 제 원칙, 중요한 원칙을 그러면 이제 평가죠. 그거에 대한 대가가 상당히 크죠. 선생도 결국은 평가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저걸 참 그래서 좀 그래서 아픈지도 모르겠어. 그거를 깨는 거, 그거 참 한 번 하는 것도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결국 선생도 마찬가지다. 뭐 평가하지 뭐 안 한다고 뭐 이래저래 해도 그런 거라서 고민하다가 너무 짱구를 굴리는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우리 장기 기억이에요. 장기 기억이 너무 약해. 장기 기억을 어떻게 관찰을 안 되잖아. 한 1개월, 3개월 정도도 기억이 얼마큼 남는가 이걸 어떻게 봐야 돼. 그럼 애들이 저항이 엄청 심하거든요. 옛날 걸 하러. 그럼 뭐 막 깎아줘도 하는 애 많지 않아요. 10분, 20분만 하라 그래도 기억이 자신 있어야지 하지. 1개월 전에 읽은 거 자신 있으면 하지. 그런 걸 또 대처하면 곤란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참여 관찰이 잘 안 나타나긴 해요. 안 나타나긴 해도 여전히 참여 관찰은 중요한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할 때 뭐 하나만 붙잡는 걸로 대시들 하는 게 좋다. 하나만. 저 같은 경우 지금 하는 건 이를테면 줄거리를 조금 높은 반은 5단계 쓰니까 5단계 쓰던 시간을 보고서 쟤들이 5단계를 얼마나 빨리 쓰든 늦게 쓰냐, 그리고 쪽수를 정할 때 쪽수 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요. 일단 왜 차이가 나는지 둘째치고 하여튼 그런 거 애들마다 차이 나는 거 있고 어떤 책이 차이가 나는 거 있고 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애들 쪽수 쓴 거 결과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 작은 걸 붙잡아서 관찰하는 거는 내가 보는 눈을 깊이를 줘서 관찰은 그거 하나만 있지만 다른 것도 이렇게 깊게 보는 힘들이 좀 생겨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냥 두루두루 하면 남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대신 대로 아시죠? 뭐 하나 꽂아가지고 작게 하라. 이거는 우리처럼 수업해도 되고 몰입독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공동육아처럼 어디 가도 되고 시간 딱 정해놓고 시간을 다 안 해도 되죠. 뭐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줄거리 쓰기는 되게 초기 하니까 한 30분만 관찰한다든가 이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드러난다. 요즘은 관찰이 자꾸 문제가 많아서 줄거리 5단계로 쓴 거, 줄거리 쓴 거 갖고서 어떻게 비교를 해볼까 그러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 하여튼 요새 틀을 바꾸는 거 때문에 좀 힘들어. 그걸 일단
녹음을 하기로 해서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뭐가 편치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뭐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 애들이 뭐 그냥 받아들이죠 뭐 어떻게 하여튼 그건 제 얘기고 관찰이 어떤 한계가 있는 건 당연하죠 그쵸? 관찰 한계가 있고 보는 사람은 시각에 따라서 보는 것이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내가 보는 눈을 깊이를 주니까 특히 자기 아이 말고 다른 아이를 관찰해서 그 보는 힘이 커지면 자기의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특히 좋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보라. 그때 제주도 한 게 그거 한 거죠? 논문 쓸 때 그 뭐더라 기억나는 게 오히려 움직임이 많으면 산만할 줄 알았더니 그 산만한 아이하고 집중하는 아이의 움직임의 성격이 다르다. 그런 얘기 했죠? 그죠? 뭐가 그때 조금 얘기해 줘봐 이거 어때? 뭐가 다르다 그랬죠? 둘 다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그 움직임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냥 어떤 패턴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고 어떤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어떤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집중하고 있는 아이의 그러니까 계속 움직인다고 해서 집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오히려 그런 약간 패턴에 약간 차이가 있었고 또 오히려 어떤 아이는 움직이지 않고 책만 보고 있는데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어떤 그 이렇게 경직된 이 몸의 태도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그 눈은 한 군데만 보고 있고 이렇게 네 갑자기 질문하셔서 네. 하여튼 다르긴 한데 그런 것들은 결국 관찰을 좀 오래 하면서 그게 보이는 것이고 그냥 겉보기에는 아 이제 저 움직이네 좀 집중 안 하네 산만하네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조금씩 그 보는 건 좋아요. 우리가 쓰는 거는 글 쓰는 건 참여 관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화 분석이 있어요. 동화나 그림책 분석이죠. 그거는 이제 그림책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얘기 드리고 이거는 참여 관찰은 언제 와서 하거나 아니면 직접 참여 관찰해도 애들 자료만 보고서 분석할 수도 있어요. 애들 자료 이를테면 줄거리 5단계 쓰는 거 몇 개 계속 모아두고 그럼 같은 책에 대해서 다른 사람 것들 이렇게 모아두고 독후감에서 그 줄거리 쓴 거 그러면 풀었을 때랑 5단계 쓸 때가 어떻게 다른가 그래도 되는 그런 것도 가능한 것이고 뭐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직접 볼 수도 있고 아이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참여 관찰은 아니지만 하여튼 분석이죠. 자료 분석이긴 한데 그렇게 수업 관련된 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화나 그림책 갖고서 작품 분석인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폼나는 거 이런 거 별로 전 안 좋아하고 이건 이렇게 뭐 자기 경험 포함해서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전 이런 게 누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앤서니 브라운에 나온 작품의 가족 구성 앤서니 브라운 작품 다 끄집어내갖고 거기에 가족이 어떻게 나오는가 아빠, 엄마, 아들, 딸 거기는 자기 가족을 되게 모방하니까 그러긴 한데 쭉 이렇게 보고서 주로 뭘 얘기하는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좀 없어요. 그리고 그림책은 쉬워서 그런지 그런 걸 잘 안 해. 그러면 앤서니 브라운과 그 윌리엄 스타이그는 주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가 아빠, 엄마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 형태 큰 책이라면 뭐 황선미나 이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여성 작가 이금이하고 남성 작가 김남중하고 뭐 이런 거. 이 바라보는 엄마상 아빠상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없고 빨리 그림책 비평한 사람들이 거의 주제나 이런 쪽으로만 주로 폼나에 가서 좀 약하다. 그러니까 옛 이야기를 유형 분석한 것처럼 좀 더 그렇게 기초 자료 성격의 분석들이 좀 있으면 필요한데 그게 보는 힘을 키워주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주제에 대해서 폼난 얘기만 해가지고 결국은 그거는 책도 많이 읽지만 배경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말빨이 센 거지 뭐 이것저것 갖다가 막 떠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별로 내용이 생각보다 약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전 그런 거 여러분들이 참여 관찰이나 아이들 자료 또는 동화나 그림책 분석 근데 분석이 이렇게 주제 분석이 아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걸 막 나눌 수 있어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처럼 주인공하고 화자하고 다른 거 하는 거죠. 드러난 주인공하고 뭔지 모르게 화자가 다른 거죠. 화자나 시점이 다른 거. 그런 것들도 여전히 문제가 되죠. 그랬을 때 애들이 어떻게 읽는 건 둘째치고 하여튼 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주인공과 속에 숨어있는 화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 흔들리는 게 그쪽 컴퓨터 흔들리는 거죠? 노트북. 내가 보기에 그쪽 화면이 자꾸 흔들리는데? 내가 신경 쓰이네? 저희는 안 흔들. 아까 흔들렸어. 맞아요. 지금은 지금 흔들리는데 지금도 아니 저희는 안 흔들려요. 그건 하나님 내 모습이 안 움직이니까 안 흔들리는 거지. 내가 볼 때 흔들리는 건 그쪽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상하다. 자기도 안 흔들리. 아니 안 했어. 전부터 저희는 안 흔들려요. 아, 이상하네. 아니 그건 아까. 뭔 말인지 모르는가 보다. 하여튼 수고했어요. 수고했고 네. 그 혹시라도 궁금하면 예. 유튜브로 참여하는 사람은 과제를 쓰지만 현장에 참여한 사람은 과제는 안 했으니까 그래도 그때 말한 대로 질문할 거. 어제는 제주도 사람이 수요일날 10시에 들어와서 한 명이 혼자 이렇게 이러저러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궁금한 거 있으면 일요일날 9시, 수요일날 10시 이러거든요. 9시? 아니 수요일날 10시랑 일요일날 9시. 일요일날 9시. 그러니까 잠깐 들어와서 뭐 궁금한 거 한마디 물어보면 되니까 그거 필요하시면 하세요. 난 좋을 것 같아.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면 되지 뭐. 시간이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길어지면 1시간? 1시간 잘 안 되던데. 어제 그분은 집에 가는 중에 시간이 돼가지고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휴대폰으로 연락해서 좀 얘기하다가 한 30분 얘기하다 들어갔어. 밤 10시에? 아니 집에 들어가다가 시간 되니까 집에 들어가면 너무 늦으니까 차 한쪽에 세워두고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자기 궁금한 거 몇 개 물어봤으니까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좋죠. 뭐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면 글로 쓰기 힘들지만 말로 이렇게 물어보는 건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런 얘기. 자 끊을게요. 시간에 네. 밤 10시. 이걸 어떻게 써.